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임홍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발표 내용은 변형과 운동이 가능한 주름 구조물의 변신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만 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종이를 접는 거와 동일하게 어떠한 접힘 구조물이 굉장히 기존의 늘어나는 변형과는 다르게 빠른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아직 못한 상황이지만은 이걸 좀 의료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름 구조물의 변신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일단 시작을 좀 해주시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유튜브나 종이접기에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뿔 모양의 접혀져 있는 그냥 삼각형 삼각뿔 이런 모양의 종이이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갖고 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마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다음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신이 어떻게 종이접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한 원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체가 변형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이러한 변형, 그럼 내가 물체가 변형한다라는 거는 막연하게 그냥 모양이 바뀌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변형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물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것은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힘을 받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게 되고, 이 저항하려고 하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현상이 힘에 의한 반영의 에너지의 변환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물체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또 배운 또 약간 좀 고등학생 학생분들 있을 텐데, 이거 힘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끔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의 현상도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변형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은 빼고 쉬운 말로써 크게 변형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가 변형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변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물체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정말 늘어나서 마지막까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늘어나는 게 끝났을 때 이걸 우리는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의 특징은 보통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변형이 나타나는 방향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료가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힘이 조금 작용해도 많이 늘어나는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많이 작용했는데도 조금 늘어나는 물체도 있는 아주 재료의 특성에 아주 밀접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무줄 같은 걸 늘렸을 때 고무줄은 느리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같이 늘어나는 변형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누르게 되면 당연히 압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폰지 같은 것들을 늘리거나 혹은 압축을 했을 때 그 힘을 주는 방향대로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여기서 늘어납니다 라고 정의를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휘어진다 혹은 구부러진다라고 얘기하는 변형입니다. 우리가 철사 같은 것들을 구부리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거나 혹은 압축되는 게 아니죠. 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어지는 현상을 아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변형이 굽어지는 위쪽 부분과 변형이 작용하는 아래쪽 부분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뭐 두꺼운 종이 같은 거 접어보시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늘어나는 바깥쪽 면은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야 되고요. 늘어나는 안쪽 면, 접히는 안쪽 면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게 굽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지만은 그거의 위쪽 면과 아래쪽 면, 한마디로 굽어지는 바깥쪽 면과 굽어지는 안쪽 면이 어떤 방향은 바깥쪽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안쪽에 접히는 쪽은 서로 압축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부러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부러짐이 심하게 지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끊어지거나 혹은 꺾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이가 접히는 현상도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하자면 당연히 종이가 늘어나지는 않았죠. 종이가 접혀졌고 종이가 구부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부러진 변형의 현상을 우리는 이제 접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거죠. 접힘은 구부러짐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틀어짐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길이 면의 방향으로 뭐 당기거나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력이 작용했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회전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단면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게 쪼개봤을 때 각 단면에 돌아가는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봉을 내가 이렇게 비틀어서 하게 되면은 서로 비틀어서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물체가 변형한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현상이지만 이거를 종류로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변형 현상 중에서 바로 구부러짐 혹은 꺾임이라는 접힘 현상을 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이 접힘 현상이 그러면 다른 현상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2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위에 있는 그림은 고무풍선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거는 우리 많이들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신 종이 공 접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상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무풍선을 불 때 힘이 적게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종이공을 불 때 힘이 적게 들었습니까? 뭐 답은 다 알고 계시겠죠? 물론 고무풍선도 어렵게 불러지지는 않지만 고무풍선을 누르려면은 그래도 한번 힘을 훅 줘야 되는 현상들이 일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러한 종이접기를 통해서 공을 접고 얘를 공 모양으로 부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훅 불어주면은 변형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재료가 늘어남의 현상은 좀 힘이 많이 들어요.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접기 현상은 똑같은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적은 힘으로 변형이 일어나며 또한 굉장히 빠르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이런 종이접기 같은 그런 마술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변형 또 적은 힘으로 큰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러한 재밌는 마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변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변형은 힘도 많이 들고 좀 천천히 발생하는 데 반해서 접혀져 있는 구조물이 펴지는 현상은 굉장히 적은 힘으로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종이접기 구조물은 이게 접혀져 있는 하나의 납작한 2D 형상, 2차원 형상이죠. 2차원 판인데 얘가 어느 순간 3차원 형상으로 확 변화시킨다라는 또 그러한 장점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접힘 구조물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더군다나 아주 오래전부터 보통 이 일본 사람들이 좀 만드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가미라고 하는 일본 예술 작품 혹은 공예품의 종이접기 예술품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 종이접기 예술 공예 작품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종이접기 구조물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일본어로 오리가미라고 완전히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아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그 종이접기 구조물들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인터넷으로 오리가미라고 치게 되면은 굉장히 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그냥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아주 화려한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그것들을 어떤 실생활에서 활용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서울대와 한국타이어 쪽에서 개발한 종이 접기식 변형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접혀 있을 때는 이게 좀 모양이 작아졌다가 갑자기 바퀴가 좀 커지고 싶을 때는 이게 두께가 줄어들면서 바퀴의 반경이 커지는, 지름이 커지는 형태로의 변형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타이어를 개발한 사례들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이는 것은 곤충의 날개를 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또 따로 굉장히 자연현상을 잘 연구해서 사이언스지에 이제 논문으로서 실렸던 적이 있는 꽤 유명하고 저명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곤충이 날개를 접는데 거의 겉으로 티가 안 나는 형태로 날개를 접었다가 날개를 펼칠 때는 그 접혀져 있는 형태를 한 번에 펼쳐내는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공위성의 태양열 전지판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넓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적어져 있는 상태로 날아가야지 조금이라도 적은 힘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로켓 안에 인공위성이 완전히 그 태양 전지판을 접은 상태로 갖고 있다가 우주로 나갔을 때, 펼쳤을 때 그 접혀져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 몇십 배 커지는 형태의 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접힌 구조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러스 구조들 같은 건축 구조물에서도 이러한 접힘 구조에 의한 현상들, 접힘 구조에 의한 건축 구조물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힘 구조물들은 굉장히 뭐 모든 게 만능이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점은요. 일단 정해져 있는, 말 그대로 패턴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동작밖에는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조절해서 내가 컨트롤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뭐 조향,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컨트롤이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름 구조물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주름 구조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쪽 그림에 보이고 있는 이런 주름 빨대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름 빨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어떤 데 유용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주름 빨대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서 내가 휘어서 편하게 음료수를 빨아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주름 구조물과 접기 구조물의 조금의 차이라고 한다면, 주름 구조물은 사실 변형의 형상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정해진 것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이런 주름 빨대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얘는 변형이 접혀져 있는 변형이 길이 방향으로만 변형시킬 수 있게 되고, 그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을 내가 조절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빨대가 휘어지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라는 데 접기 구조물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지식이었고요. 이제 어떠한 연구를 이제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료기기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러한 뭐 주름 구조물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기 흑백 사진으로 보여 있는 동그란 그림이
사람의 이제 심장 부분의 혈관을 이제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 보통의 의미로 X선하고 비슷합니다. 엑스레이 찍은 건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심장 혈관이 매우 꼬불꼬불하고 휘어져 있고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예,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률 1위가 사실 암일 것 같지만은 암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으로 어떻게 죽냐? 여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혈관이 폭 패여져 있는 부분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혈관에 이 혈전이 낀 거죠. 한마디로 혈전이 껴서 혈관이 좁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좁아져 버린 혈관 때문에 막혀버리면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못 보내게 되고 뇌로도 못 보내게 되니까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 갈비뼈를 다 갈라내고 배를 열어가지고 가슴을 열어가지고 직접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여는데 지금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시간이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좀 혁신적으로 개발이 됐던 것이 사람의 혈관을 타고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 혈관의 그림을 보시면 꼬불꼬불한 혈관 안을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라고 하는 가느다란 관이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불꼬불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갈래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뭐 2가지 갈래길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꺾어져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의 그 꺾임이 다르게 되어 있는 카테터들을 가지고서 가이드 와이어를 가지고서 계속 바꿔가면서 의사들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 관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심장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약 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시술하는 데 있어서 한 서너 번 바꾼다고 하면은 1.5m짜리 가느다란 관을 넣었다 뺐다를 의사는 뭐 여러 번을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시술자, 의사의 입장에서는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혈관 안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제어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구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이크로 로봇, 자기장을 활용해 가지고 혈관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기장 그 마이크로 로봇 같은 것들도 결국 이러한 원리와 비슷한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그러한 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아주 단순하게 안에다가 주름 빨대 하나 넣어서 내가 어떤 압력을 줌으로써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꽤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서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이러한 이제 모델링의 과정입니다. 과연 내가 얼만큼 여기 길이를 좀 줄이면은 몇 도의 각도로 움직일까? 뭐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스프링 구조로 생각을 해서 스프링에 줄을 매달고 잡아 당기면은 한쪽으로 휘어지겠죠. 이러한 이제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결국 여기서 뭐 두름이든 스프링이든 동일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잡아 당겨서 길이가 얼만큼 변하면 바깥쪽과 안쪽의 길이 차이가 얼만큼 나면은 결국 얘가 몇 도만큼 회전할 수 있느냐라는 수식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일단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것들을 이제 어떤 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세타라고 표시가 된 게 결국은 이 카테터가 얼만큼 휘었느냐라는 곡률 반경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판, 여기서는 이제 뭐 제가 P1과 P2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2개의 점이 이루는 그 평면이 P1의 프라임과 P2의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기준 밑에 있는 판과 위에 있는 판 사이에 선을 쫙 그어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고 있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결국 이 카테터가 혹은 이 구조물이 휘어져 있는 각도인 곡률 반경을 나타낸다. 곡률 반경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맞춰서 내가 얼마큼 길이를 변화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수식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한 유도 과정은 여기서는 좀 생략을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어떤 그럼 결론이 나왔느냐라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결국은 길이가 얼마큼 변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을 세웠고, 그러면 곡률 반경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수식을 또 만들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기준 밑판에 P1과 P2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반대편에 있어 휘어져 있는 각도의 두 점, 면의 두 점, 한마디로 P1의 프라임과 P2의 프라임이 각각 이루고 있는 좌표값, 여기서는 XZ 평면상에서 존재하는 좌표값이었기 때문에요. 결국 P1의 좌표값은 X1과 Z1이라는 좌표를 갖겠죠. 2차원이니까. 그러면은 P1 프라임에서는 Z1 프라임과 X1 프라임이라는 두 개의 좌표를 갖게 되고요. P2에서도 역시 동일한 형태로 변형된 이제 위치에서의 작자 그 지점의 좌표값을 우리가 계산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아주 단순하게 그래프상에다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한 1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한 5 정도 되는 길이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그래프의 Y축을 따라서 수직으로 쫙 세워져 있는 그러한 형태였겠죠. 근데 그게 10도 기울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평면각, 20도 기울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평면각, 30도 기울어졌을 때 만들었을 때의 평면각,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굳이 연결한 거는 선이 너무 여러 개면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일단 90도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카테터의 혹은 주름 구조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서 아예 180도가 돌아가 버렸다. 그랬을 때는 맨 저기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는 점선 표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180도가 회전됐을 때는 바깥쪽과 안쪽의 길이가 저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거를 저 수식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에서는요, 이제 2차원적으로는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은 3차원일 텐데 3차원 각도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축 방향에 아마 보통 이제 최소한 이제 3개의 축에 대한 길이 변화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원하는 임의의 각도로 회전은 다 가능한데요. 조향은 가능한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의 축을 만들어 놓고 4개의 축을 각각 어떻게 조정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변화했을 때 내가 3차원 공간상에서 임의의 각도로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모델링을 좀 해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형 형상을 여기 맨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저런 형태로 이제 원형 튜브 관이 휘어지게끔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호를 정하고요. 여기서는 뭐 굉장히 이제 시간도 짧고 또 이제 유도의 수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수식 자체를 여기서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만 제가 2차원에 대한 수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원을 하나 확장해서 이번에는 3차원 공간상에서도 충분히 좀 우리가 써야 될 식의 개수가 많아지고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기는 하는데 뭐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기하학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했을 때 임의의 각도로 휘어지는 그 각도의 평면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번 이렇게 평면 3차원 공간상에서 각도를 주면서 휘어짐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역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만들어낸 수식을 가지고서 2차원 공간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도 임의적인 내가 각도로 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되는 각
그 측면에서 각 기준축에서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면은 이 길이가 내 마음대로 이 길이 변화에 의해서 각도 변화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직접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해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초기적인 과정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 아까 모델링 과정에서는 그냥 스프링 모델이었었는데 주름 구조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위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런 주름 구조물의 그 튜브를 안에다가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4개의 섹션으로 나누게 됐고요. 각각 각 그 영역, 4개의 영역 중에서 영역들의 압을 다르게 하는 거죠. 공기압을 다르게 해서 주름에 의한 길이 변화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휘어짐이 발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좀 수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름 구조물 만들어 놓고요. 직접 주사기로 이렇게 압력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주사 바늘로 꽂아 놓고 조정을 해서 테스트도 해 봤고요. 결국 그걸로부터 조금은 이제 나아져서 이제 실제 공압 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튜브를 연결해 놓고 각각 정확한 압력 값들을 바꿔가면서 결국 휘어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또 수행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크기 비교를 하라고 옆에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놔뒀고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뭐 손에 만져질 정도의 사이즈니까 실제로 만들었던 구조물의 크기는 사실 아주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었고요. 한 2, 3cm 정도 되는 직경을 갖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뭐 그러한 정도의 사이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이제 공압이죠. 공압이나 혹은 수압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압력을 각각 다르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휘어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카테터라는 얇은 튜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사실 뭐 그냥 조향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찾았던 게 다음 동영상 한번 좀 구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주 뭐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연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인데 이제 이거는 그 중국의 과학기술대라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것만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저렇게 그 우리가 이제 허니컴이라서 벌집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집 구조로 아주 여러 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그 하나의 그 벌집 구조에다가 공기를 넣게 되면은 그게 좀 벌어지는 그 현상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갖다가 붙여놓고 결국 로봇팔과 비슷한 움직임을 다 구현을 하는 그러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간단한 영상들이긴 한데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팔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튼튼하죠. 근데 튼튼해서 좋은 건 뭐냐? 예, 뭐 잘 안 부서진다는 거가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로봇팔은 여러분들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로봇암이 작업하는 걸 보시게 되면 사람이 그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칸막이 안전벽을 쳐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봇팔이 사람하고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 로봇이 결국 사람하고 같이 무언가 같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재료인 소프트 재료로 로봇암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부딪혀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같이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계속 소프트 로봇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공압을 활용했지만 뭐 형상기억 합금이라든지 뭐 전기를 통하면은 형상이 변하는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소프트 로봇암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좀 뭔가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만들었던 주름 구조물도 이런 거하고 좀 같이 만들게 되면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공구를 잡는 이런 현상들도 나오곤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움직임,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방향 전환, 방향 조향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좀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로봇암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동영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어떤 이제 연구의 모티브가 됐던 영상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아까 전에 종이접기 구조물은 오리감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키리캄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키리캄이라고 하는 구조물,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종이를 접는 게 아니라 종이를 자르는데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잘라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레이저 커팅기를 가지고서 패턴을 만들어 놓고는 막 모양을 내서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완전히 잘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진 부분은 벌어지지만 아직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붙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힘과 적은 이제 압력을 가지고서도 모양이 마음대로 변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패턴을 만들면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또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또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자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 신기하다, 그래 이렇게도 참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였는데, 지금 여기서의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동작, 그러니까 벌어지는 순서죠. 이게 벌어지는 순서를 잘 조정하니까 이게 앞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그 늘어남과 줄어듦의 동작을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결국 이게 뭐 변형만이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비슷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종이를 자른 키리카미 구조물을 가지고 했지만 저는 주름 구조물 연구했으니까 주름 구조물을 가지고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나의 초기 이제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주름 구조물을 두 개를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주름 구조물과 그 다음에 그거에 겹쳐져서 안쪽에 또 하나의 주름 구조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겹치는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주름 구조물들이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어떤 이제 작용 반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뒤로 밀려나는 것, 한마디로 전진을 위해서 뒤로 밀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한마디로 앞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뒤로는 안 밀려지게 하는 일방향 롤러를 배치하는 형태로 구조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바깥쪽 구조물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쪽 구조물이 이제 따라가면서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줄어들 때는 그 반대 과정으로 서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그 바깥쪽 튜브 구조물과 안쪽의 튜브 구조물들은 서로 독립된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묶여져 있는 것은 맨 끝부분의 연결판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튜브가 늘어나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튜브도 같이 따라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안쪽 튜브가 늘어나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 튜브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전진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이러한 구조물로 이중으로 주름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은 얘가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도 해서 특허도 이제 등록을 해 놓은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합쳐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뒤로 전후진도 할 수 있으면서 같이 조향도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혈관을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 능동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구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설명을 한다고 그림으로 겨놓고 막 다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역시 동일하게 바깥쪽 튜브가 있고요. 안쪽에 튜브가 있는 형태 두 개의 주름 구조물이 겹쳐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역할을 따로따로 부과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튜브는 조향만 담당해라 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원하는 형태로의 그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했고요. 안쪽은 무조건 전진이나 후진을 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로 해서 바깥쪽은 조향, 안쪽은 전후진,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두 개를 아까와 똑같이 이중으로 겹쳐놓고 맨 끝부분만 서로 고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뒤로는 안 밀리니까 이쪽에도 동일하게 일방향 롤러를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방향 롤러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전진이 아니라 이제 후진만 할 수 있게끔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향을 위해서 이 바깥쪽 튜브가 원하는 각도로 늘어나게끔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안쪽 튜브는 맨 끝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면을 따라서 같이 조금씩 이제 휘어져 있게 돼요. 그러면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 튜브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길이 방향으로 전진이 발생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줄어들고 다시 또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휘어지면서 앞으로 전진 혹은 반대로 뒤로 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제가 아직 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구조가 이중 튜브의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구조물이 돼서 계속 좀 제작에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앞쪽으로 전진 일어나고 조향도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은 일단 확인은 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뭔가의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중으로 겹쳐지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물론 이제 이 연구를 지금 시작한 지가 아직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 3년은 됐는데요. 2, 3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도를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좀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1차 제작해서 그냥 일반 3D 프린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가지고서 제작을 해보려고 막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뭐 두 개가 겹쳐진 형태로 만드니까는 그냥 만들다가 얘가 다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결국 이거를 지지해 주지 못하고요. 결국 또 딱딱한 재료로 못 만들고 소프트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물렁물렁한 재료로 만들어져 보니까 지지를 계속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지지대를 더 섞어서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3D 프린터를 가지고서 실리콘 재료가 3D 프린터가 되는 그러한 이제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D 프린터들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딱딱한 것밖에는 못 만드는데요. 이런 이제 실리콘 재질로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3D 프린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안쪽 내부 구조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이 3D 프린터가 가장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지지대 됐는데 결론은 또 실패했습니다.
예, 결국 지지대가 있어도 빈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지다가 이게 또 무너져 버리는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뭐 무한대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만들 때마다 비용이 뭐 그렇게 적게 드는 건 아니라서 예, 정말 고민해서 설계를 수정하고 한번 만들어 보면서 기대를 해보는데 그게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또 뭐가 문제일까라는 역할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3차로는 자꾸 무너지니까 조금 딱딱한 걸로 해볼까? 딱딱한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좀 이제 딱딱하다고는 하지만은 뭐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 좀 유연할 수 있는 재질이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실리콘보다는 조금 좀 단단한 재료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주름 구조물이 접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패된 사진들도 지금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결국은 굽어지기만 하지 주름 구조물이 접히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도 또 예, 실패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이제 4차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지금은 두 개의 튜브가 겹쳐져 있는 상태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는 어차피 안쪽에 있는 튜브하고 바깥쪽에 있는 튜브가 꼭 일치돼서 겹쳐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자로 바로 이렇게 엇갈리게 붙여서 배치를 해도 동작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그러한 구조로 지금 변화시켜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듯이 바깥쪽 튜브는 앞쪽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요. 안쪽에 있는 튜브는 그 바깥쪽 튜브 뒤쪽에 안쪽 상황에 다시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 조금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지대도 더 많이 넣자. 그래서 처음에 4개를 넣었던 거를 한 8개 정도까지 늘려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8개까지 이제 이렇게 8면을 만들어 놓고 지지대를 만들어 봤고 지금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구성이 형성된 것도 지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것대로 만드니까는 일단은 프린팅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봤을 때 뭔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잘 모르겠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바깥만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반을 잘라봤습니다. 반을 잘라봤더니 바깥쪽 바깥쪽 튜브 형상은 잘 만들어졌는데요. 안쪽 튜브 형상에서 막힌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공기가 들어가는 쪽이 아예 형성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제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이구나라고 뭐 일단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뭐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까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번 멋지게 움직이는 동영상 하나 정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때가 글쎄요 뭐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뭐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실패를 하면서 사실 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뭐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늘었다 줄었다 주름 구조물이 펴졌다 접혔다 하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했다면은 아예 시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점점 커지는 뭐 성장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이제 성장 과정을 그대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원하는 내가 경로가 있으면 각각의 파트가 조향이 일어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지금 성장 로봇들은 원하는 형태, 미리 만들어진 그 유형대로밖에는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에 맞도록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 가지 개발 아이디어로 놓고서 개발을 진행해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좀 이게 아무래도 접힘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압력을 통해서 늘어나다 보니까는 굉장히 유연하고 얘가 버티는 힘이 당연히 강체 로봇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그 만들어진 형상에서의 튼튼함을 조금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안쪽에다가 좀 이러한 이제 미세 튜브를 같이 삽입을 해서 바람이 빠져 있을 때보다는 바람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성이 증가하는, 단단함이 증가하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막 가지치기로 막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은 이제 그 탄소 나노 튜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컬러풀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와 똑같이 저런 튜브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요. 바람이 빠져 있을 때는 당연히 잘 휘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공기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떤 형상을 갖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얘가 단단해질까? 바람이 들어갔을 때와 빠졌을 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막대인데요. 막대에다가 구멍 숭숭숭 뚫어 놓고 이 구멍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강도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라는 거였고, 지금 그 오른편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래프는요, 똑같은 힘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끝단이 처졌느냐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변형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예요? 좀 더 재료가 단단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처음에 초기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모델인데 이게 그래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조금은 점점 이 단단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주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연함에서 단단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까지의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이제 구조물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 만들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조그맣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굽어지면서 휘어지며 커질 수 있는 이런 성장형 로봇 팔을 한번 또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또 다음에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듯이 접기 구조물 혹은 주름 구조물은 굉장히 적은 힘으로 빠른 변화 혹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고요. 이런 이제 변형 제어, 특히나 주름 구조물은 변형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실제 뭐 조종기를 움직이면서 변형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이런 이제 로봇팔 조향 같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소프트 로봇 암으로까지 확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름 구조물의 변형으로 이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또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제작 방법의 어떤 한계들, 3D 프린팅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결국 경험할 수가 있었었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법들은 다 공합이나 수압을 활용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이제 최근으로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자극에 의해서 특이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특이한 재료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 가지 더 추가했던 거는 이제 성장이 가능한 형태로 로봇이 만들어진다면은 이러한 성장형 소프트 로봇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하나의 또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